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김포공항 인근 습지에 대규모 골프장을 건설하는 문제를 놓고 한국공항공사와 환경시민단체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부 수도권 행정탐방 시간에는 경기도에서 마련하고 있는 연말 공연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음식이 우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어떤 질환에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는 맛으로 먹고 건강으로 먹는 음식백과 코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은 휴대전화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11월 10일 월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은 유석현 앵커입니다. 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한국공항공사가 김포공항 외곽에 추진하고 있는 골프장 건립을 둘러싸고 환경시민단체와 갈등을 빚고 있죠. 지난 시간에 골프장 건립에 반대하는 환경시민단체의 인터뷰를 보내드린 데 이어서 오늘은 골프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공항공사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한국공항공사 사업개발팀 함영주 팀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공항공사 사업개발팀장 함영주입니다. 네, 현재 골프장 건립 사업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나요? 예, 김포공항 대중골프장 주성사업은 김포공항 인접지역인 서울 강서구 오곡동과 부천 고강동 일대에 27홀의 골프장과 축구장, 족구장, 테니스장 등 주민체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예. 지난해 12월 사업자 모집 공고를 한 이후 올해 7월에는 사업자를 선정하였고 지금 현재는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해 교통영향평가 등 행정인허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아직 공사가 시작된 건 아니군요. 예, 그렇습니다. 골프장이 다 완성이 되면은 소유권이 공항공사에 들어가게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골프장 사업은 민간 투자 유치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민간 사업자가 골프장을 건설하여 20여 년간 운영한 뒤에 예. 소유권을 공항공사로 이전하는 BOT 방식입니다. 그렇군요. 예. 골프장 부지가 습지였다고 하던데 처음 국토부에서 매입한 게 골프장 건립을 위해서 매입한 거였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예. 예. 첫 시작은 어땠습니까? 예. 당초 정부가 골프장 건설 예정 부지를 매입할 당시에는 약 900호가 거주하고 있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예. 주민들이 논밭을 경작하면서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항공기 소음에 주민들이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예. 예, 국토교통부는 1989년부터 한 2000년대 초반까지 장내 공항의 확장에 대비하고 소음 완충 및 녹지대로 조성하기 위해서 이 지역을 매입했던 것입니다. 예. 그리고 주민들을 이주시켰고요. 예. 2004년에는 이 부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소음 완충 및 녹지대 조성이라는 토지 매입 목적을 유지함과 동시에 언제든지 공항시설로 전환이 가능한 골프장으로 조성하기로 결정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예. 환경단체에서는 원래 습지를 보존을 해야지 왜 영리 목적의 개발 사업을 하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예. 어떻습니까? 골프장 건설 예정 부지는 공항이 생기기 전에 아주 오래전부터 농사를 짓던 곳입니다. 예. 예, 골프장 건설을 위해서 2008년부터 이제 농사를 짓지 않게 되자 자풀이 무성하게 자란 곳입니다. 예. 소위 이제 흔히 묵론이라고 합니다. 예. 예. 또 환경단체에서는 영리 목적의 개발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 영리 목적이라기보다는 항공기 안전운항의 확보라는 측면이 더 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지역에 골프장을 건설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예. 골프장 건설 예정 부지는 공항시설 결정구역입니다. 장내 공항의 확장 수요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공항시설로 전환되어야 하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프장은 시설의 설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2004년에 관계기관 회의에서 이제 결정됐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조류 충돌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 지역에 농사를 짓지 않게 되니까 자풀이 무성하게 되고 새들이 많이 서식하는 지역으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 새들은 항공기 안전운항에 아주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그 항공기와 그 조류가 충돌할 경우에 그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 저희 김포공항에서도 매년 그 10여 차례 이상의 조류 충돌이 발생하여 그 항공기의 그 기체 손상뿐만 아니라 항공기의 회항 등으로 인한 여객의 손실이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그 조류 충돌의 대표적인 예가 2009년 그 미국에서 그 발생한 그 허드슨강 추락 사건입니다. 예. 그 조종사의 노련한 대처로 이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그 조류 충돌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그런 계기가 된 커다란 사건입니다. 예. 그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그 세월호 침몰 사건 등을 계기로 해서 그 안전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새들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미연에 발생할 수 있는 항공기와 그 또 조류와의 충돌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공항 운영자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환경단체에서는 그 습지대로 이렇게 발전을 하면서 조류 충돌이 오히려 줄었다. 이런 예. 통계를 제시하던데요. 예. 예, 환경단체에서 말씀하신 그 연간 조류 충돌 횟수는 그 필요한 그 특정 연도의 통계만을 인용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 저희 한국공항공사는 그동안 많은 인원과 예산을 투입해서 그 조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일례로 그 조류 퇴치 인원을 그 2008년 5명에서 12명으로 크게 증원시키고 소음기와 음향 퇴치기 등 다양한 그 현대적인 장비를 대폭 보강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서 그 조류 충돌을 억제해 왔습니다만은 그 최근 3년간 그 조류 충돌이 다시 증가 추세를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그 골프장이 생기면 먹이 공급원이 발생하면서 조류가 더 늘어나게 된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예. 그 국제민간 항공기구에서는 그 공항 주변의 습지를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해하는 요소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저희 공사에서는 그 조류와 생태 전문가 그 각계의 그 자문 그룹을 통해서 자문을 해본 결과 그 지금 현재의 그 초지로 방치하는 것보다 그 골프장으로 조성하는 것이 그 조류 활동을 훨씬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실제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 싱가포르의 창의공항이나 홍콩 책나콕 공항, 일본의 나리타 공항, 미국의 댈러스 포트워스 공항 등 그 세계 각국의 공항들도 그 공항 주변에 골프장을 조성해서 그 조류 충돌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네. 습지대가 있어서 그 오히려 조류 충돌이 감소하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 지금까지 그 커다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공항 옆에 위험 요소가 위험하지 않다는 그 이런 견해는 그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중시하는 공항 운영자로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골프장 대신에 생태공원을 조성하면 어떻게 했느냐는 의견도 있어요. 예. 그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골프장 조성 목적은 항공기 안전항 확보의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예. 공항 바로 옆에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그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현 상태와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환경 영향 평가를 다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가 언제쯤 나오나요? 예, 지금 그 현재 학계 및 업계 그 전문가가 참여하여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저희 공사는 관련법에 따라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그 지역 주민과 그 환경단체 의견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환경 영향 평가 결과는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끝나는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 결과에 따라서는 환경에 만약에 악영향을 미친다. 그런 예. 결과가 나오면은 골프장 건립이 좀 어려워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 그 저희는 그 환경 영향 평가 결과에 따라서 그 법적 보호종이 있다면 그 보호 대책을 시행하고 또 그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수립해서 이렇게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예. 환경 시민단체에서도 자체적으로 그 환경 평가를 하겠다는 입장이에요. 예, 그 환경단체에서 그 자체적으로 환경 영향 평가를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저희 입장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예. 그 다만 그 환경단체 환경 영향 평가 결과도 그 참고하여 그 철저하고 면밀한 환경 영향 평가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골프장 착공은 언제 합니까? 예, 착공식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예. 그 향후 그 관련 행정 인허가 등이 끝나야지 그 착공 시기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 계획상으로는 2015년 하반기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2015년 하반기면 내년 하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완공 목표도 있나요? 예, 뭐 계획대로 그 내년 그 하반기에 착공을 하게 된다면 2017년 중에 그 완공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환경시민단체는 그 인근 주민들과 함께 반대 입장을 밝히겠다는 뜻인데 어떻게 대처할 계획이십니까? 예. 우선 골프장이 환경을 파괴한다는 그런 부정적인 인식보다는 어떻게 골프장을 친환경적으로 조성하고 운영해야 하는가에 함께 환경단체와 함께 긍정적으로 이렇게 고민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항공기 안전운항의 확보를 통한 인명과 재산의 보호는 공항 운영자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새들에게도 공항 옆은 안전한 서식지가 아닙니다. 위험한 곳에서 서식하는 것보다 안전한 곳에서 서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 공사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환경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골프장 조성 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환경 보존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공항공사 사업개발팀 함영주 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발빠른 리포터의 현장 스케치, 행생 리포터 현장. 네, 수도권의 다양한 소식 리포터의 취재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송향미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빠르게 변하는 삶 속에서 우리 전통 문화들이 조금씩 잊혀가고 있는데요.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우리 고유의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 마련된 공연이 있다고 해서 그곳에 다녀왔습니다. 한국춤의 지난 100년과 앞으로의 100년을 바라보는 대한민국 춤 전승 공연 한국춤 100년화에 대한 소식 준비했습니다. 네, 한국춤 100년화. 네. 좀 자세히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지난주 금요일 저녁 국립극장 다로름에서 공연된 한국춤 100년화는 많은 대중들에게 우리 전통춤의 아름다움과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2011년부터 매년 선보이고 있는 공연인데요. 특히 올해는 한국춤의 명맥을 이어가고자 했던 중요 무형문화재 고 정재만 선생의 뜻을 이어가고자 하는 마음에서 네 번째로 마련됐다고 합니다. 보다 자세한 소개는 이번 공연에서 총괄 기획을 맡은 민향숙 교수에게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 춤이 추어온 지 100년, 그리고 앞으로 지켜나가야 할 100년, 대한민국 전승을 모토로 기획된 공연입니다. 무인용 매거진과 함께하고 한국춤 100년화가 함께하는 무대여서 한국춤으로 대중들에게 앞장서고자 무료로 배부되는 잡지와 함께 전 좌석 초대로 진행되는 공연입니다. 특별히 올해 네 번째 무대에서는 2달 전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정재만 선생님께 대한 마음을 담아 2014년 열심히 달려온 관객 여러분들께 한국 춤으로 위로받고 감동받는 무대를 마련하고자 하셨습니다. 아마도 정재만 선생님의 춤에 대한 정신과 열정은 대한민국에 값없이 남겨주시고 간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춤 100년화가 전통을 모토로 계승 발전에 더욱 노력하고자 합니다. 네, 공연의 모든 좌석이 초대로 진행이 됐다고요? 네, 아무래도 이런 전통춤 공연은 대중들이 쉽게 접하기가 어려운 편인데 한국춤 100년화 공연은 사전에 무료로 초대권을 배포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찾아주셨습니다. 게다가 이 공연은 무료 공연이었지만 중요 무형문화재를 포함해서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중견 무형가들이 함께한 수준 높은 공연이었는데요. 이번 공연에서 예술감독과 또 사회뿐 아니라 직접 멋진 태평무 무대를 선보인 중요 무형문화재 유정숙 씨에게 공연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보여주는 춤은 이 춤꾼 7명이 보여주는데 한국 전통춤을 전승 보증한다는 의미에서 그동안 활동해왔던 것을 일반인 관객들에게 이렇게 보존한다, 전승한다 하는 것을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고 벽사 정재만 선생님의 뜻을 이어받아서 선생님이 한국춤이 100년 동안 번성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가 더 중요하죠. 사실은 이렇게 사회도 보고 출연도 하고 이러는 건 좀 부담스러운 일인데 저희가 이제 일반인 관객이 많다 보니까는 조금 이해도를 돕기 위해서 그래도 춤을 추는 우리 본인이 직접 설명하는 게 조금 낫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욕심을 부려서 사회까지 보게 됐습니다. 네, 7명의 무용가가 각각 다른 전통 춤 공연을 펼쳤다고요?
네, 우선 경쾌하고 신명나는 장고 소리와 춤사위가 적절하게 어우러진 이주희 교수의 상장고 춤이 첫 무대를 장식했습니다. 남성 풍물패와 함께 꾸며진 무대로 그야말로 한바탕 놀이와 같은 무대였는데요. 이외 나머지 공연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는 민향숙 교수에게 직접 들어보시죠. 첫 번째 무대는 이주희 선생님의 상장고 춤으로 공연의 막을 올리고, 두 번째 무대는 중요무용문화재 제97호 살풀이춤 이수자이신 이지선 선생님의 승무로, 그리고 세 번째 무대는 국가중요무용문화재 제27호 승무 이수자이신 이미 선생의 허튼 춤으로, 그리고 네 번째 무대는 중요무용문화재 제97호 태평무 이수자이신 유정숙 선생님의 강선영류 태평무로, 다섯 번째 무대는 서울예술단 예술감독이신 정혜진 선생님의 비상작품으로, 그리고 일곱 번째 무대는 선화예술중고등학교 무용부장을 역임하시고 현재는 생태문화나눔 대표이신 황희연 선생님의 산조춤으로, 그리고 마지막 무대는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예술감독이신 양승미 선생님의 진세춤으로 마지막 무대를 장식하게 되었습니다. 네, 공연 현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500석이 넘는 좌석이 거의 꽉 찰 정도로 많은 분들이 극장을 찾아주셨는데요. 나이 지긋한 어르신부터 어린 학생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즐길 수 있었던 공연이었습니다. 네. 앞서 소개해드린 무용가 유정숙 씨가 공연 중간중간에 나와서 춤에 대한 설명을 해줘서 그런지 일반 관객들이 좀 더 쉽게 전통춤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 무대가 끝날 때는 물론이고 공연 중간에도 곳곳에서 함성과 기립박수가 쏟아져 나왔는데요. 유난히 호응이 좋았던 관객이 있어서 눈여겨봤었는데 알고 보니 낯익은 분이었습니다. 바로 문화체육부 전 장관이자 연기자인 유인촌 씨였는데요. 공연이 끝난 뒤 잠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는 우리 춤에 대한 관심이 물론 많고, 또 특히나 이제 전통춤은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많이 이렇게 변하기도 하고 또 잘못하면 없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이번 공연 같이 우리 한국춤 100년 됐는데 말하자면 그 100년의 기록을 계속 남기고 싶어하는 분들이 지금 이 춤을 만드는 거라서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오늘 출연하신 춤꾼들이 그 지금 현재 가장 왕성하게 하고 가장 정점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춤의 그 맛 이런 걸 잘 느낄 수 있게 본 것 같아요. 아주 멋진 공연이었어요. 네, 아무래도 무용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와가지고 봤을 것 같아요. 네, 미래의 우리 전통춤을 이끌어갈 꿈나무들 역시 학부모들과 함께 공연장을 많이 찾았더라고요. 학부모와 이 친구들에게도 공연 본 소감 들어봤습니다. 아이들 선생님이 공연을 하셔서 아이들이랑 엄마들이랑 다 같이 보러 왔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잘하셔가지고 좀 감동적이었고 너무 춤을 잘 춰서 그냥 본받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재밌었고요.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잘하셔서. 학교 선생님이 여기 공연하셔서 보게 됐어요. 재미있고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좋은 경험했어요. 네, 저도 이렇게 다양한 한국 전통 무용을 실제로 본 건 처음이었는데요. 공연을 보는 동안 소름이 돋을 정도로 경외감이 들기도 했고, 또 우리 전통의 소중함과 위대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의 전통을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 더 많은 대중들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국춤 100년화는 우리 춤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매년 새로운 춤꾼으로 구성된다고 하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송향미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기도 이천하면 쌀, 도자기, 이제 푸르지오도 기억하세요. 첨단 반도체, 우수한 교육 환경과 푸르지오의 만남. 이천 설봉 3차 푸르지오. 이천에 산다면 역시 푸르지오죠. 11월에 만나세요. 1899-2603. 푸르지오. 대우건설.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정호승 시인입니다. 우리는 다 다르죠. 얼굴도 다르고 삶의 환경도 다르고 다 다른 가운데서 아름다움이 형성되는 거예요. 우리 꽃밭을 생각해 보세요. 꽃밭을
수많은 여러 종류의 꽃들이 함께 피어 있음으로 해서 그 꽃밭은 아름다운 겁니다. 똑같은 꽃들이 피어 있으면요, 처음에 보면 아름답지만 질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인정해라, 다른 사람의 생각의 가치를 존중해라,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것이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면서 함께 좋은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길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좋은 정보 다 모여있는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걸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경기도 문화의 전당에서 풍성한 연말을 보내기 위해서 뮤지컬 캣츠부터 김창완 밴드, 유키 구라모토의 콘서트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어떤 공연들이 있고 또 보다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수도권 행정 탐방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맛으로 먹고 건강으로 먹는 음식백과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승남 원장과 함께 할 텐데요. 오늘은 수험생 건강에 좋은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너를 통해서 알고 싶은 음식 이야기나 건강 정보 있으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로 의견 보내주시면 방송을 통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이 여기에 수도권 이모종. 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가 다가오면서 특별한 연말을 보내야 한다는 생각은 들지만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경기도 문화의 전당에서 준비한 연말 공연들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경기도 문화의 전당 홍보 마케팅 팀의 김경수 팀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경기도 문화의 전당이 한국에서 최고의 흥행을 누렸던 인기 공연들을 준비하고 있다고요? 네, 우선 전 세계가 매료된 영원한 걸작인 뮤지컬 캣츠가 있습니다. 네. 이번 무대는 6년 만에 한국을 찾아온 오리지널 팀의 무대이고요. 12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공연됩니다. 예. 네, 30년 넘게 캣츠를 이끌어온 오리지널 팀과 최고의 배우들로 구성된 매혹적인 30여 마리의 고양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예. 경기도 문화의 전당이 어디에 있나요? 수원에 위치하고요. 예.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한국에서도 사랑받고 있는 피아니스트죠. 유키 구라모토 크리스마스 콘서트 준비되어 있다고요. 네. 저희가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하고 가장 잘 어울리는 유키 구라모토와 친구들이 무대에 오르거든요. 예. 이번 콘서트는 크리스마스만을 위해서 스페셜한 공연으로 한국 관객들을 사로잡은 유키 구라모토 특유의 서정적인 멜로디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예. 또한 대한민국 클래식의 새로운 트렌드를 이끄는 비올리스트죠. 리차드 용재훈일도 함께 놀라운 앙상블을 선보이는데요. 크리스마스 때마다 매진을 기록하는 이 무대의 매력을 경기도 문화의 전당에 직접 오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연인이나 친구들이 함께하면 좋을 연말 콘서트도 있을까요? 네. 12월 30일하고 31일에는 어반자파카 콘서트가 있습니다. 예. 어반자파카는 인디 음악계 유명주로서 콘서트의 신화를 떠오르고 있고요. 예. 특히 이번 주 정규 4집 앨범으로 돌아왔고 실력파 감성 싱어송라이터의 실력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새로운 겨울 이야기들로 관객을 찾는다고 하니까 소중한 이들과 함께 따뜻한 연말 연시를 원하신다면 어반자파카 콘서트를 추천합니다. 예. 경기도 문화의 전당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공연도 있다고요? 네. 경기도 문화의 전당이 매년 특별히 기획하고 있는 소통톡 시리즈가 올해 마지막 무대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12월 12일에 김창완의 아니 벌써가 관객들을 찾는데요. 이번 네. 무대를 통해 아니 벌써, 회상, 어머니 고등어 등과 같이 주옥 같은 노래들과 함께 김창완의 인생 이야기도 직접 들을 수 있고요.
세상과 사랑에 대해 철없도록 정직하게 노래하는 김창완 밴드를 통해 한 해를 돌아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기 도립국악단이 새롭게 선보이는 음악극도 있다고요? 네. 브루스니까 숲의 노래인데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당한 사할린 동포들의 이야기를 경기 민요와 서도 민요로 풀어낸 창작 음악극입니다. 네. 12월 18일부터 21일까지 관객들을 찾는데요.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에서 비극에 처해진 이들의 이야기가 처절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네, 제목이 브루스니까 숲의 노래. 네. 좀 특이해요. 네. 브루스니까는 한국말로는 월귤나무를 뜻하는데요. 러시아의 혹독한 추위와 눈보라 속에서도 빨간 열매를 맺는 강한 식물이라고 합니다. 예. 사할린 강제에 이주당한 동포들이 인고의 시간을 나타내는 대변하는 나무이기도 하고요. 예. 이 음악극이 기대를 모으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요즘 가장 주목받는 연출가 중에 하나인 남인우와 경기 도립국악단의 만남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예. 남인우 연출가는 판소리와 민요를 기반으로 남녀노소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풀어냄으로써 전통 음악도 흥행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연출가이기도 하고요. 남인우 연출과 경기 도립국악단이 만나 전통적인 이야기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어낸 이 작품을 통해 감동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경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도 송년 음악회를 준비하고 있다고요. 네, 오케스트라 송년 음악회 단골 레파토리죠. 합창 교향곡으로 불리는 베토벤 9번 D단조 교향곡을 12월 27일에 선보입니다. 예. 인류의 하나됨을 노래하는 대작으로 한 해의 의미 있는 마무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성시현 지휘자의 카리스마와 100여 명의 합창단과 100여 명의 오케스트라가 빚어내는 웅장함을 좀 맛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성시현 지휘자가 여성 지휘자인가요? 네, 여성 최초 국공립단체 지휘자가 됐죠, 저희. 카리스마가 있군요. 무대에서 보시면 카리스마를 한층 더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 밖에 친구나 가족들과 마음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공연들도 있다면서요? 대학로에서 가장 핫한 연극 중에 하나인 우리 노래방 가서 얘기 좀 할까가 12월 24일, 25일 무대에 오릅니다. 예. 아버지와 아들, 아들의 여자친구, 아버지 재혼 상대가 서로 만나고 헤어지는 모습을 노래방 주인의 시각으로 펼쳐지는 연극이 있고요. 또한 12월 30일에는 바이올린과 챔버 오케스트라의 하모니가 잘 어우러지는 양성식과 에라토 앙상블 송년음악회가 찾아오고요. 용인에 위치한 경기도 국악당에서는 12월 13일 국악과 재즈의 환상적인 콜라보레이션인 판 깨는 소리로 관객들이 흥을 한껏 돋을 것입니다. 네. 여러 가지 많은 공연들 소개를 해주셨는데, 청취자분들 중에는 공연 티켓 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엄두가 안 난다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네. 이런 공연들을 좀 알뜰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저희 경기도 문화인단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공연 정보란을 잘 살펴보시면 다양한 할인 제도를 만나보실 수 있고요. 예. 공연마다는 좀 다르긴 하지만은 우선 11월 17일까지 조기 예매하시는 분들에게는 최대 50에서 3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고요. 예. 또 저희 전당 아트플러스 회원이 되시면은 다양한 혜택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또 12월 1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는 경기도 문화전당 페이스북 이벤트에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공연과 영화 티켓 외에도 다양한 선물이 제공된다고 하니까 다양한 공연 소식과 함께 또 다른 즐거움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예.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도 소개해 주셨습니다만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그런 공연장 가기가 거의 어려운 분들이 꽤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한 공연은 없을까요? 시간과 경제적인 여건 등으로 여러 형평상 공연장에서 관람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네. 저희가 준비하는 거는 찾아가는 공연이 있습니다. 예. 아트 헤비타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11월과 12월에는 의정부와 안성 등에서 경기도 내 20개 지역 아동센터에서 한 1000여 명들이 청소년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 공부방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경기도시공사의 꿈꾸는 공부방과 협업하여서 연극, 국악, 클래식 등 공연 관람이 힘든 청소년들을 찾아가는데요. 예. 해당 지역에 계시는 관심 있는 주민분들 참여할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공사 고객만족팀으로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찾아가는 공연은 무료 공연인가요? 그렇죠. 당연히 무료 공연이죠. 무슨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의미 있는 작업도 있다고 들었는데. 네.
저희 경기 도립극단이 2013년도부터 시각장애인분들이 사회적 소통과 독서 생활 활성화를 위해서 소리책 재능 기부를 하고 있는데 예. 시각장애인들이 읽고 싶었던 책을 도립극단의 생생한 목소리 연기가 담긴 CD를 제작하여서 예. 경기도 시각장애인 도서관에 기증되고 있고요. 예. 이로써 많은 시각장애인들의 문화적 갈등을 해소하고 있고 올해는 특히 섹스피어 탄생 450주년으로 지난 3월에 섹스피어 4대 비극 중 하나인 맥베스가 배포되었습니다. 예. 오늘도 도립극단은 서울의 한 녹음실에서 리어 왕을 녹음하고 있는데요. 이 작업은 그랜드 코리아 레저의 지원으로 시각장애인 분들께 특별한 연말 선물을 드릴 수 있게 되어 너무 감사하고요. 예. 12월 초에는 경기도 시각장애인 도서관에 가시면은 경기 도립극단의 특별한 리어왕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문화의 전당 홍보 마케팀의 김경수 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대 간 소통의 첫걸음. 수도권 투데이 언어 사용 설명서. 넘사벽이라는 표현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다음 문장을 듣고 의미를 추측해 보세요. 영희는 평범한 무리 속에서 넘사벽의 매력을 뽐내고 있다. 그녀는 사진 속에서 넘사벽 피부를 과시하였다. 자, 어떤 의미인지 짐작하셨나요? 넘사벽은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의 준말로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의 힘으로는 격차를 줄이거나 뛰어넘을 수 없는 경우 또는 그런 상대를 만났을 때 넘사벽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새로운 말은 우리의 언어 생활을 풍부하게도 하지만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세대 간 소통을 막기도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우리말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지금까지 국립국어원 김플리피였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맛으로 먹고 건강으로 먹는 음식 백과. 네, 매주 월요일 맛으로 먹고 건강으로 먹는 음식백과 코너입니다. 몸에 좋은 음식들 소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수도권 투데이의 월요 주치의죠. 강남 베스트 의원 이승남 원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첫 질문을 지난주 청취자분이 해주신 질문으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5374번으로 주셨는데요. 저는 소고기를 좋아하는 40대 아저씨입니다. 돼지고기나 닭고기는 몸에서 받지를 않아서 소고기를 즐겨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고기를 많이 먹으면 소고기 기름이 녹지를 않아서 건강에 좋지 않다는 소리를 들어 걱정이 됩니다. 어느 정도 양까지는 괜찮은지요? 또 소고기 대신에 어떤 걸 먹으면 좋을까요? 이 소고기 기름이 녹질 않아서 건강에 좋지 않다는 얘기 흔히들 하는데 맞는 얘기인가요? 그런 얘기는 절대 뻥입니다. 예, 그러면 사실이 그런 아니군요. 거 없고요. 예. 왜냐면 그러면 닭고기나 돼지고기 들어가면 녹나? 그게 아니고 예. 우리가 이제 먹을 때 돼지고기에 있는 그 기름이 비등점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돼지고기 이렇게 바깥에 내놓으면 기름이 줄줄 흘러요. 예. 그게 이제 녹아 나오는 건데 소고기는 보면은 비등점이 높기 때문에 잘 안 녹아 나와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모든 고기는 다 들어가면 다 녹는데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소고기 속에는 그 포화지방산이 많거든요. 기름이 있는데. 예. 그 포화지방산이 많게 되면 우리 몸에서 그것이 많이 먹게 되면은 그 고지혈증이나 고혈압이나 당뇨나 이런 걸 생기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돼지고기는 없냐? 돼지고기 똑같이 많아요. 돼지고기 기름만 먹게 되면 당이 더 나쁜 게 많이 들어가죠. 그렇군요. 근데 닭고기는 소고기보다 돼지고기보다는 불포화지방산이 포화지방산이 적어요. 예. 기름이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껍질만 빼고 먹게 되면서 적은 거지. 녹는다 안 녹는다 그런 건 없고요. 뭐든지 다 적게 먹게 되면 괜찮고. 그럼 어떻게 먹는 게 좋냐 항상 물어보거든요. 얼마나? 예. 수육으로. 삶아서 먹으면 기름이 다 빠집니다. 그렇군요. 한 번에 한 100g 정도. 예.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먹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질문 주신 분은 수육으로 소고기를 드시든지. 그렇죠. 아니면 돼지고기, 닭고기는 못 드신다 그러면은 다른 고기가 또 있을까요? 생선 먹으면 되죠. 물고기로. 그러니까 생선 같은 거에 등푸른 생선이나 아니면 이제 그런 거 그건 불포화지방산이 많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루
소고기 먹고 하루 생선 먹고 하루 소고기 먹고 하루 생선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등푸른 생선이 오메가3가 많기 때문에 포화지방산을 다 녹여내주거든요. 예, 그렇군요. 그것도 못 먹겠다고 콩하고 두부가 이제 밭에 고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콩이. 예. 거기서 단백질 많으니까 콩이나 두부 같은 거 먹는 게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맛으로 먹고 건강으로 먹는 음식백과 강남베스트의원의 이승남 원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방송을 통해서 듣고 싶은 음식 이야기 또는 알고 싶은 음식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0945로 의견 보내주시면은 방송을 통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능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 그쵸. 사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수험생들 컨디션 관리가 아주 중요할 텐데 식단 관리도 중요하겠죠? 당연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건강이 체력이고 또 건강이 바로 수능 시험 실력하고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예. 몸 컨디션이 좋아야지 뭐 우리가 시험도 잘 보고 운동도 잘하잖아요. 그렇죠. 감기 걸려가지고 콧물 찍찍 나고 머리 아프고 기침하면은 당연히 시험을 못 보기 때문에 예. 식단을 갖다가 잘 굉장히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식단은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꼭 아침을 먹어야 돼요. 아침을 굶게 되면은 우리 피 속에 예. 그 적혈구라고 있어요. 예. 그다음에 신장 세포. 또 가장 중요한 게 두뇌죠. 예. 두뇌 세포. 얘네들이 에너지원이 포도당이에요. 예. 근데 아침을 안 먹게 되면 아침에는 혈당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밤에 잠 동안에 혈당을 쓰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걸 안 하게 되면은 적혈구도 활발하게 못하니까 산소 잘 못 옮기죠. 예. 두뇌 또 에너지 떨어지니까 두뇌 회전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아침 식사를 꼭 먹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뭐가 중요하냐? 두뇌를 좋게 해주는 게 등푸른 생선에 있는 DHA EPA라는 게 있어요. 예. 그거가 바로 이제 그 두뇌를 활발하게 해주고 발화현미에는 가발한 물질이 있어요. 예. 그 가발한 물질이 또 기억력을 올려주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칼슘이 많은 음식이 기억력에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우유나 치즈 같은 거. 그렇군요. 혹시 이 원장께서도 자녀 중에 수험생이 있나요? 저는 다 컸죠. 32하고 26인데요. 그렇군요. 그러면 수능 치를 때 특별히 뭐 챙겨주셨던 음식이 있었습니까? 튀김 같은 거 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게 밤에 커피 못 먹게. 밤에 커피 먹게 되면 이제 카페인 든 거 먹게 되면 잠이 잘 안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학생들 거 제일 제가 못 먹게 하는 게 핫식스 이런 거 있죠. 카페인 많이 든 거. 예. 그거는 처음에는 이제 반짝하는 느낌이 드는데 밤에 예. 잠이 안 오고 흥분할 수 있기 때문에 좋지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침 식사 먹을 때 중요한 게 시험 보기 최소한 2시간 전에 먹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속이 좀 편하고. 예. 모든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그동안 쭉 공부한 것을 뭐 하루 시험으로 결정이 난다고 하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텐데 그렇죠. 그런 스트레스를 좀 낮춰주는 음식도 있을까요? 낮춰주는 음식보다 이제 좀 마음 편하게 해주는 게 대추가 좋았습니다. 예. 대추를 물 끓여가지고 이제 그 주스 저희 이렇게 보리차처럼 먹게 되면 마음을 좀 안정시켜주는 성분이 있고요. 예. 또 이제 그 양파 같은 것도 이제 살짝 데쳐 먹게 되면은 좀 마음을 안정시켜줘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두뇌 또 이제 우리 수험생들이 이제 또 이렇게 머리를 많이 쓰니까 예. 기억력에 가장 좋은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그 계란 노른자 있죠. 예. 하고 콩에 들어있는 포스파디딜 세리라는 성분이 있어요. 그거는 기억력을 갖다가 우리 한 3 먹게 되면 확 올려준다고 돼 있기 때문에 너무 지금 뭐 3일밖에 안 됐으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은 내년에 시험 보는 수험생 같은 경우는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음식으로 매일 계란을 2알 먹고 만약에 자기가 기억력이 많이 떨어진다 할 때 포스파디딜 세일 그 캡슐로 나온 성분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런 걸 먹게 되면 6주, 8주 정도 지나면 머리가 좋아지는 게 좀 느껴집니다. 예. 천재는 될 수는 없지만. 예. 흔히들 콜레스테롤이 높은 분들은 계란 노른자 일부러 피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 아니야, 분들은 먹어도 돼요. 하루 한 개 정도는 옛날에 왜 그랬냐면 우리가 콜레스테롤 하루 먹지 말라는 얘기 300mg 이상 먹지 말라는 건데. 예. 옛날에는 계란이 싱싱해가지고 콜레스테롤 230mg 정도 됐어요. 예. 근데 요새 닭이 비실비실해가지고 콜레스테롤 150mg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달걀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방목해가지고 좀 비싼 달걀은 콜레스테롤이 높은가요? 그렇진 않아요. 방목 하나 달걀 조금 더 떨어져 있죠. 그렇군요. 수험생들이 잠을 푹 자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숙면에 도움이 주는 음식도 있을까요? 방송하고 있다. 숙면에 대한 음식은 바나나하고 토마토가 좋습니다. 예. 바나나하고 토마토가 이제 그
저기 잠을 오게 하는 성분이 멜라토닌 성분인데, 그거의 그 원료들이 트립토판이라고 있어요. 네. 그 성분이 많기 좋기 때문에 바나나하고 토마토인데, 바나나 특히 들인 거 먹으면 변비 생기니까 팍 익혀 먹는 게 좋습니다. 예. 그 인스턴트 음식은 안 좋겠죠? 그냥 칼로리 낮은 건 상관없어요. 지방 적은 거 하고. 예. 근데 아침에 나오는 햄버거 같은 거 그 칼로리 적고 지방이 적은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건 괜찮은데 너무 달고 기름기 많고 뭐 튀긴 거 그런 건 안 좋죠. 예. 앞서 시험 전날 커피 같은 거 카페인 때문에 잠을 못 자니까 안 좋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당일에는 어떨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먹을 때 약간만 먹어야 돼. 왜냐면, 진하게 많이 먹게 되면 카페인이 또 이뇨작용이 있거든요. 예. 기온보다 화장실 가고 싶어지면 큰탈나죠. 그렇군요. 연하게 한 잔 넣으면 괜찮습니다. 예, 약하게 타가지고. 네. 예. 요즘은 수험생들도 수험생들이지만 또 부모님들도 걱정도 많고 긴장도 많이 하시는데, 이런 학부모님들을 위한 음식도 있을까요? 똑같죠. 대추 물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차피 안정시켜주는 거니까. 그렇군요. 대추차가 아주 몸에 좋은 모양이에요. 네, 아주 마음에 안정시키는데 최고입니다. 예. 사실 수능 앞두고 갑자기 이런저런 음식을 얘기한다는 게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좀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그런 면이 있는데, 뉴질랜드 학교에서는 매일 오전 10시 반만 되면은 학생들이 과일과 채소, 물을 섭취하게 한다는데, 이게 어떻게 의학적으로 좋을까요? 좋죠. 왜냐하면 그게 왜 좋냐면 이게 칼로리가 많지 않고, 중간에 간식을 하게 되면은 아까도 했지만 포도당의 당이 떨어질 때니까 과당이라고 과일에 있는 당을 섭취해주면서 과일하고 채소는 비타민도 많고 식이섬유가 많잖아요. 변비도 또 예방해주기 때문에 좋고요. 그리고 우리가 물을 먹는 게 왜냐면 물을 안 먹게 되면 우리가 신진대사가 나빠져서 두뇌가 잘 안 돌아가요. 혈압도 떨어지고. 그래서 물을 갖다 먹게 되면 또 우리가 몸을 갖다 도폐물을 빼내줬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예. 매일 우유 한 잔 마시면은 기억력 지수가 높아진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우유 속에는 왜냐하면 칼슘하고 단백질이 있는데 칼슘하고 단백질이 떨어지게 되면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유 속에는 칼슘하고 단백질이 있기 때문에 매일 우유 한 잔 먹는 게 성장에도 도움이 되지만은 기억력에도 좋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 원장님께서 보시기에 어린 자녀를 위해서 이것만은 꼭 챙겼으면 좋겠다 하는 음식이 있을까요? 그런 건 없고요. 가장 중요한 게 골고루입니다. 우리 두뇌는 여러 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 가지가 필요한 게 아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해조류, 미역 같은 거 꼭 먹고, 우유, 치즈 같은 거 먹고, 단백질 중에 고기 같은 것도 먹고, 그런 식으로 등푸른해서 먹고 골고루 먹는 게 중요하거든요. 단 너무 단 거, 짠 거, 튀긴, 기름기 많은 건 안 먹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다 골고루 먹되 단 거 하고 기름기 많은 거. 단 거, 기름기, 튀김 이런 게 안 좋죠. 튀김. 근데 사실 기름기나 튀김은 어린이들이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왜 닭고기라든가 이런 거. 그런 거 먹을 때 껍질을 벗겨 먹으면 되죠. 껍질 쪽에 이제 기름이 많고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또 껍질을 까면 맛이 없단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죠. 건강을 포기하든지 맛을 포기하든지. 예, 맛있게 먹으려면은 건강에 안 좋고 건강에 좋으려면 맛이 없고. 하여튼 세상에는 공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맛으로 먹고 건강으로 먹는 음식백과 우리 마무리 시간에 음식과 관련한 건강 습관 한마디 꼭 해주시는데 오늘은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항상 늦은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챙겨도 건강에는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뭘 챙겨야 될까요? 그러니까 건강한 거, 빨리 걷는 거, 운동하는 거, 나쁜 거 안 먹는 거. 지금부터 건강을 챙기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가정의학과 전문의죠. 강남베스트의원의 이승남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삼성신도시 분양속보입니다. 눈앞엔 골프장 조망, 단지 앞엔 초중고교와 도서관, 중심 상업시설까지 가까운 968세대 대단지가 옵니다. 상위 40개 건설사 중 부채 비율이 두 번째로 낮다는 그 동일이죠? 삼성이 아껴둔 중소형 대단지, 고양 삼성 7블럭, 동일 스위트 1차 오픈 중. 문의 02381-7373. 100년의 편지 써보셨나요? 지금의 마음을 영상이나 음성 편지로 보내주시면 정해주신 미래의 날짜에 전해드리겠습니다.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변치 않는 마음을 전하는 SK텔레콤 100년의 편지. 지금 테스트홈에서 다운받으세요. 향기 레시피에서 골라보세요. 전 바닐라 부케요. 섬유 유연제와 다우니 아로마 듀얼을 함께 쓰면 새로운 향기가 만들어집니다. 향기 좋다.
다은이 향기 레시피로 당신만의 향기를 만드세요. 다은이 아로마 주얼. 우리 집 통신 대표 번호 101. TVG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가 할 때 CCTV만 봐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기술감독 이한님, 구성작가 강정현,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